전국의 육해공군 군특성화과를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 그리고 학부모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6학년도 군특성화 입학에 있어서 여러분에게 훌륭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격생 한 분을 모셨습니다. 오늘 합격생과의 대화를 통해서 군특성화 대학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보다 더 정확한 정보를 좀 알아가고, 그리고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그리고 또 준비 과정에서의 어려운 점은 어떻게 또 극복하는지 전반적인 모든 것을 합격생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S오피서에게 여러분에게 제공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합격생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2026학년도 입시에서 세종대학교 국방 AI 융합 시스템 공학과에 26학번으로 입학하게 된 2006년생 이태현이라고 합니다. 네네. 야, 벌써 이미 대학생이 돼 있는데 일반 대학생들보다 훨씬 더 자연스럽고 당당합니다. 특별하게 대학생활 좀 하신 거 아닌가요? 네, 저는 2025학년도에 가톨릭대학교 특수교육과에 2호학번으로 재학하며 이번에 입시를 준비했습니다. 이미 대학물은 먹으셨네. 네. 기존에 그 학과에서 특별한 부분이 있었나요? 아니면은 군에 대한 또 열정이 있었는지, 아니면은 어떤 특별한 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저는 엄청 어린 시절부터 장교의 꿈을 꿔왔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많은 학교들을 찾아보기도 했지만 세종대학교가 제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알아봐 주시기도 했고 가장 메리트가 있는 학교인 것 같아 한 번 더 지원을 해서 이번에 합격하게 됐습니다. 그 수많은 이제 군특성화학과가 좀 있어요. 군사학과도 있고 그런 부분들인데, 일반적으로 이제 학부모들과 그리고 수험생들이 좀 많이 혼란스러워하는 것이 군사학이랑 군특성화는 조금 좀 구별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일반 군사학과는 실질적으로 사관학교에 대한 대체 부분으로 군사학 자체를 배우는 반면에, 군특성화 대학은 별도로 자기 전공이 있고 그러면서 장교 임용에 그와 같은 혜택도 있어요. 수많은 대학과 학과 중에서 합격한 대학과 학과 다시 한번 소개시켜주고, 그 대학과 학과의 특징이 어떤 것인지 좀 알려주세요. 네, 제가 올해 입학한 학교는 세종대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방 AI 융합 시스템 공학하는 학교입니다. 네, 다시 한번 학과 명칭이 굉장히 길어요. 학과 명칭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실래요? 네, 세종대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방 AI 융합 시스템 공학과입니다. 국방 AI 융합 시스템 공학과. 네. 이 학과가 이제 군특성화학과라는 측면인데, 어떤 군과 계약이 되어 있고 또 어떤 혜택이 있고 어떤 측면에서 특성화되어져 있는지 한번 얘기해 주실래요? 네, 일단 제가 진학한 학과는 대한민국 해군과 계약이 되어 있는 학과이고, 그렇다 보니 4년간의 장학금을 받고 대학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 후 졸업한 이후에는 해군 장교로서 7년간의 의무 복무 기간을 마쳐야 7년간의 의무 복무를 마치고 자신의 추가적인 진로를 또 개척해 나갈 수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말뚝 박을 수도 있나요? 네, 원하는 경우 장기 복무를 신청을 하게 되고 거기서 선발이 된다면 장기 복무도 가능합니다. 해군 장교로 간다는 것은 OCS, 그죠? 네, 맞습니다. 네, Officer Candidate School. 네, 사관 후보생 학교. OCS가 요새 좀 유명해졌어요. 네, 맞습니다. 네, 삼성 회장의 아들이 이번에 임관하는데 난리가 났어요. 막 네. 언론에서도 그냥 대서특필하고 그냥 네. 예, OCS, 멋진 대한민국 해군 장교가 될 그와 같은 합격생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이제 기존 대학을 다니면서 다른 대학, 여기 세종대학교를 준비를 하셨다고 하는데, 학교 다니면서 이렇게 반수연수 개념으로 하기가 쉽지 않았었을 텐데, 세종대 이와 같은 해군 기하학과를 준비하면서 특별하게 어려웠던 거나 힘들었던 건 없었나요? 일단 가장 어려웠던 점은 앞서 짚어주셨던 것처럼 저는 다른 학교에 1학년으로 재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학기, 2학기 모두 휴학을 하지 않고 저의 시간을 할애하며 입시를 준비하는 것이 가장 어려웠고, 그리고 체력 시험을 준비하는 것이 제게는 가장 어려웠습니다. 체력 시험에 있어서 저는 유연성의 부분이 안 좋았는데 그를 보완하기 위해서 일단 방학에 최대 입시 학원도 조금 다녀보고 유연성도 많이 늘려서 우수한 성적으로 체력 시험을 마쳤습니다. 체력 시험은 국민 체력 시험으로 이렇게 평가를 하나요? 아니면 별도로 세종대에서 체력 시험을 보나요? 이제 국민 체력 100이라는 체력 시험이 있습니다. 이거는 공공기관의 인증을 받기만 하면 되는 것이라 조금 세종대학교에서 운영하던 그런 군에서의 기준보다 조금 더 완화된 기준으로 시험을 볼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완화됐는데 그렇게 힘들어 했어요? 유연성이 특별하게 유연성 말고는 좀 어려운 건 없었어요? 네, 딱히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모두가 한 달에서 2달 정도만 준비하시면은 무난히 합격하실 수 있을 정도의 난이도입니다. 네네.
그래도 체력이 좀 부담으로 다가오는 경우 있는데 그렇게 해서 만점에서 그 기준을 이제 못 맞추고 또 등급이 또 있고 나눠지고 그러죠? 네, 맞습니다. 네, 거기에 있어서 좀 다소 감점 요소는 없었어요? 저는 우선적으로 종목 중에 왕복 오래 달리기, 그리고 윗몸 일으키기, 제자리 멀리 뛰기, 악력의 부분에 있어서는 모두 만점을 받았고요. 아, 유연성의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유연성이 어렸을 때부터 매우 안 좋았는데 마이너스 10에서 한 13 정도까지 좀 엄청난 도약을 이뤄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만점의 점수에 해당하지 못했고 2급 정도를 받게 되어 체력 점수에서 한 마이너스 1.5점 정도의 감점을 받았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전체 기준에서 보면은 그렇게 비중이 많아 보이지는 않아요. 그 부분 것만 보면은 그죠? 네, 맞습니다. 네, 네. 뭐 추가적으로 뭐 면접에서 굉장히 선전하신 걸로 보여지는데 어쨌든 지금 다른 학과들 일반 군사학과는 달리 이런 군 특성화학과 특히 해군과 공군 쪽 계약학과들이 인기가 좋은데 여기서의 전형 요소들은 어떠한 요소들을 주로 보는 건가요? 전형 요소에서는 일단 가장 큰 것이 성적과 서류평가, 그리고 여기서 통과를 한다면 1차 합격을 받게 되고 1차 합격 이후에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국민체력 100의 인증서를 학교에 제출을 한 후 그 다음에 한 달 정도 후쯤에 면접평가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럼 1단계 이제 서류평가가 이제 통과를 해야 될 건데 서류평가는 주로 학생부 위주로 평가를 하는 건가요? 네, 학생부의 비중이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학과를 준비를 하면 아무래도 공대에 속해 있기도 하고, 하지만 저는 과학 관련 과목의 성적이 그닥 좋지도 못했지만 생활기록부에 좀 더 어필한 부분이 많아 합격했다고 생각합니다. 교과는 좀 부족했는데 교과 가지고 때우신 거 아니에요? 네, 약간 그런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상당히 합격 컷이 이제 높게 형성되어진다라는 얘기도 있고 또 이 후기들 보면은 교과가 좀 많이 부족한데도 합격하는 그와 같은 학생들도 있습니다. 특별하게 자신만의 고등학교 때 이렇게 공부법이라든지 아니면은 시간 관리 전략 아니면은 자기에 대한 자기 관리 뭐 이런 부분 거 있으면 한번 소개해 주실래요? 저는 항상 고교 시절부터 공부를 해오며 성적이 안 나오면 어떻게 하지? 이런 불안감보다는 공부를 하는 이유를 찾으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제 목표 그리고 제 꿈과 연관을 지었고 장교라는 꿈을 꿔왔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조금 더 최선을 다해보자, 그리고 후회 남지 않도록 좀 더 도전을 해보자 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성적이 다소 나오지 않더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생기부는 채워졌고 그리고 이미 이제 대학도 들어가셨는데 다시 트라이 어게인 해서 본인이 원하는 대학으로 이렇게 트랜스퍼 대학을 이제 바꾼 이제 케이스의 학생입니다. 네, 네, 대단하십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런데 그 원서 접수를 하고 나서 이제 서류 넣고 그럴 때 또 이 안보지원사령부, 지금은 이제 방첩사령부에는 신분 서류들이나 자기소개서가 별도로 따로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때 자소서를 직접 본인이 쓰신 거예요? 네, 직접 제가 작성했습니다. 거기서 보면은 뭐 성장 환경, 그다음에 성장 과정, 뭐 그리고 또 뭐 자기의 어떤 좌우명, 그다음에 인생관, 가치관, 뭐 국가관, 안보관, 지원 동기, 미래 비전과 포부, 뭐 좀 상당히 항목들이 많은데 이거 구성할 때 좀 어떤 마인드 가지고 하셨어요? 그냥 최대한 제가 어떤 생각을 하고 이 꿈을 꿔왔나, 그리고 저 자신을 꾸며내지 않기 위해 좀 진솔하게 답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특히 자신을 좀 어필하고 강조했던 내용 있나요? 가장 어필을 하려고 했던 부분은 애국심의 부분과 리더십의 부분을 어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제가 당시 작성했던 내용이 얼핏 생각이 나서 언급을 드리자면 네네네. 저는 애국심의 개념을 나라를 사랑해야지 라기보다는 우선 제 자신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 사랑을 좀 더 확장적으로 이웃과 가족들에게 실천을 하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국가에게 실천하는 것이 애국이라고 생각하고, 그러한 좀 점진적인 사랑을 애국이라 생각하며 저는 이미 제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랑을 나라를 위해 실천하고 싶어 장교의 꿈을 꿔왔다라고 자기소개에 작성했습니다. 그 이제 주로 3번 항목이 국가관 안보관 관련해가지고서 자신의 인생관 가치관과 연결해가지고 쓰는 건데 무엇보다도 자신의 인생관 가치관이 자기 자신에 충실하고 자기가 할 일을 다함으로 인해가지고 그것이 나아가서 우리 학생에게 하는 애국 그리고 또 국가관 안보관으로 좀 연결된 것 같고요. 두 번째 항목인 리더십이 있는데 리더십 부분 것은 어떻게 구성했어요? 리더십과 같은 경우는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에 제가 항상 해오던 학급 회장과 관련돼서 그리고 학생의 활동과 관련해서 작성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저만의 리더십을 정립해온 사례들을 어필을 많이 했고요. 그런 점들이 좀 긍정적으로 봐주셨던 것 같습니다. 뭐 학생회 간부 할 건 다 했네요. 네, 맞습니다. 비교과 활동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교과도 있지만은 비교과 중에서도 뭐 교과에서 세부 특기 활동도 물론 있지만은 그거 말고도 창체 쪽에 그죠? 네. 진로, 동아리, 자율 활동 이런 부분들 거 많이 마인드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 생활기록부에 있잖아요. 진로 부분 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많이 달라도 된다라고 했는데 원래서부터 해군 OCS 장교를 꿈꾸는 건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뭐 다른 진로로 되어 있고 그러니까 일반 대학 같고 또 다른 학과로 간 것 같은데 그 부분 것을 좀 이렇게
때 면접 때 전환하는데 어려움은 없었어요? 면접에서 전환을 할 때 처음에 면접관님께서 나이를 보니까 올해 입시를 하는 학생이 아니다. 작년에 입시를 한 학생인데 그러면 지금 다른 대학에 재학을 하고 있나? 라는 질문도 받기도 했습니다만은 현재 다른 대학에 진학을 하고 있고 저는 그 대학교에 진학을 하면서도 저의 장교라는 꿈을 포기하지 못해 한 번 더 도전하게 됐습니다. 라는 내용으로 어필을 했습니다. 원래 그러면 고등학교 생활기록부의 진로는 어느 방향으로 주로 활동을 한 거예요? 고등학교의 생활기록부는 주로 육군장교 쪽으로 연관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뭐 면접관 입장에서 물어보면 하네요. 우리 학생 왜 육군 가지고 왜 해군 왔어? 이런 뉘앙스를 어떻게 커버할 수 있었어요? 저는 해군만이 가지고 있는 장점 그리고 해군의 특성 같은 부분을 많이 공부해 나갔고 예를 들어서 어떤 게 해군의 특성이죠? 첫 번째로는 우선 대양 해군과 전략 중심군이라는 그런 특성을 공부해 와서 저는 이러한 해군의 매력에 빠지게 되었고 이러한 해군을 지휘하여 나가는 우리 해군의 융합형 인재로 성장해 나가고 싶다라는 포부를 밝히며 약점을 보완해 나갔습니다. 대양 해군이랑 그리고 또 전략 중심군입니다. 중심군으로서의 해군. 와, 되게 멋있습니다. 네. 구체적인 내용 조금 이따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1차 서류 전형을 합격을 처음에 했었을 때 그때 기분은 어땠어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자면 1차 서류평가에서 떨어지면 어떡할까라는 조급함이 많았습니다. 1차 떨어지면 다 끝나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은 기회가 없으면 어떡하지? 라는 부정적인 생각이 들기도 했고 그렇기에 좀 더 1차 합격 축하드립니다 라는 문구를 보자마자 정말 과장을 조금 더 한다면 3장을 다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1단계 합격했는데 네. 1단계가 몇 배수였죠? 1단계가 3배수 선발했습니다. 3배수 선발했는데 그때의 기쁨도 뭐 이루 말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이제 도전이 좀 닥치는 거고요. 아까도 이제 그 국민체력 얘기하면서 학업과 이제 체력 운동을 병행하기가 쉽지 않았었을 텐데 평상시에 그 만점을 받았던 거 있잖아요. 잇몸 일으키기랑 팔굽혀펴기, 달리기 요거는 다 만점이라고 하셨나요? 네, 맞습니다. 네, 그거는 평소에 어떻게 대비했어요? 평상시에 저는 우선 러닝을 좋아하는 학생입니다. 아침마다 한 2km씩을 좀 뛰고 샤워를 한 후에 학교를 가기도 했고 짜투리 시간마다 좀 윗몸 일으키기나 제자리 멀리뛰기에 필요한 하체 스쿼트 운동을 좀 많이 진행을 하며 저의 약점을 좀 보완하기도 했고 그리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그런 짜투리 시간을 많이 활용했습니다. 그러면 국민체력 100 기준으로 해가지고 결국은 최종적인 등급이랑 최종적인 점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최종적인 등급은 제자리 멀리뛰기 1급 그리고 악력 1급 왕복 오래 달리기 1급 다음에 유연성을 좌정굴로 평가를 하는데 좌정굴 2급 이렇게 받게 되었습니다. 유연성 말고는 다 모듈을 그럼 싹 1급으로 도배했네요. 네, 맞습니다. 네. 좋아요. 사실은 이 영상을 보는 학부모님들 그리고 또 학생들 최근에 이제 군에 대해서 시선들이 좀 따가운 시선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군과는 달리 해군 OCS 장교의 인기는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보통 이 학과를 나오면은 어떠한 공부를 하게 되고 그리고 해군 장교 7년 의무 복무한 다음에 뭐 물론 장기 복무를 신청해도 되는데 주로 7년 의무 복무한 다음에 진로 분야는 어느 쪽인가요? 우선은 대학교 4년을 공학도로서 보내게 됩니다. 그럼 일반 대학생활 하는 거네요, 그냥 그대로? 네, 맞습니다. 좋네요. 어디 숙소에 모여서 훈련을 하거나 이런 것이 아닌 뭐 연애도 하고 뭐 동아리도 하고 네네 좋네요. 네네. 여느 대학생들과 같이 4년간 학부 생활을 보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OCS 장교 그 기본 군사과정 12주인가 훈련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저는 이제 공군으로 갔다 왔는데 공군도 사관후보생 장교 저희 때는 16주였는데 거의 죽이지는 않아요. 죽기 전까지는 갑니다. 힘들어요. 이번에 그 12주 기본군사훈련하고서 이재용 삼성 재벌 그 아들이 이제 임관식 했던 게 나오는데 예전에는 우리 16주였거든요. 절대 죽지는 않아요. 죽기 직전까지. 근데 이렇게 그 같은 기수에 VIP의 자녀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왜 교관들이 엄청 더 긴장해요. 혹시라도 사고 나면은 뭐 언론에 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 때는 이제 242명이 처음에 입교를 했는데 198명만 임관했어요. 그럼 40명 정도가 잘린 건데 신혼조에서 막 떨어져 나가요. 그 당시에는 학생운동이 심했던 기간이었기 때문에 신혼조에서 갑자기 훈련 받고 있는데 방첩사에서 와가지고서 누구 딱 불러가지고 퇴교시킵니다. 되게 무섭죠. 그랬는데 요즘은 뭐 그런 게 없으니까 어느 정도 훨씬 신혼조에는 좀 부드러운 것 같은데 어쨌든 훈련은 사실은 그 당시에 이제 우리가 정신무장이 되어 있고 그렇게 훈련 받는 거랑 또 지금의 후보생들이 훈련 받는 거는 훈련의 강도는 달라도 자신이 느끼는 부분 거는 또 전혀 다를 수가 있어요. 상대적이기 때문에 나중에 아마
조금은 좀 도전을 받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해군 소위로 임관을 하고 그 다음에 복무를 하게 되는데 1년 소위 생활, 2년 중위 생활,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대위 생활을 하게 됩니다. 7년 복무한 다음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는 우선 세종대학교에 입학한 이유가 단과대가 공대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음. 공대에서 공학도로서의 역량을 쌓고 기회가 된다면 대학원까지 진학한 후 7년 의무 복무 후에는 제대를 한 후 대한민국의 방위산업 분야에 종사하고 싶은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 K방산? 네, 맞습니다. 와, 요새 뭐 되게 핫하잖아요. 좋은 분야 가시려고 하는구나. 근데 그 학부 4년 한 다음에 바로 입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군에서 위탁교육 과정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과정을 좀 위탁교육 과정을 이용해서 대학원 생활까지 마치고 공학 석사까지 따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제 제자인데 그 친구는 정보통신 특기 받아가지고서 갔는데 그 친구도 세종대. 근데 최연소로 임관을 했는데요. 다니면서 대학원 석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근무랑 이걸 잘 일치시켜야 돼요. 그렇게 해서 전역하자마자 바로 미국으로 지금 AI 쪽 박사과정 들어갔습니다. 너무 잘 나가니까 뭐 할 말이 없어요. 한국 안 온대요, 근데 그쪽에 대우가 좋으니까. 네, K방산 뭐 지금 대한민국의 무기체계, 특히 해군 무기체계, 뭐 배를 전 세계에서 가장 잘 만들고 또 요즘에 이제 K 잠수함 사업으로 해가지고 캐나다에서 60주, 8주 부분이 있는데 과연 대한민국의 K방산 그 부분 것의 밝은 전망을 가지고 우리 합격생은 자신의 진로 분야를 개척하고자 합니다. 그러기에 해군에서의 경험이 특히 중요하리라고 봐요. 자, 실질적으로 이 전형에서 부담스러운 부분이 면접이라고들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 면접장 분위기 어땠는지 한번 얘기를 해주시고요. 면접관은 어떤 분들이었고 또 교수님이었는지 아니면은 해군에서 나왔는지 이런 부분들과 한번 좀 알려주실래요? 자, 실질적으로 이 전형에서 부담스러운 부분이 면접이라고들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 면접장 분위기 어땠는지 한번 얘기를 해주시고요. 면접관은 어떤 분들이었고 또 교수님이었는지 아니면은 해군에서 나왔는지 이런 부분들과 한번 좀 알려주실래요? 네, 우선 면접장에 들어가면은 가번호를 부여받고 면접을 대기하게 됩니다. 면접은 두 조로 나눠서 진행이 되고요. 저는 첫 번째 조에서 제 순번이 가장 앞 순번 쪽에 가까웠습니다. 저는 전체 3번 순서로 면접을 보게 되었고요. 앞 순서 분들이 면접을 보는 동안 뒷 순서 분들은 인성 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번갈아서 진행이 되고 제가 면접장에 들어갔을 때는 면접관님이 두 분 계셨습니다. 한 분은 공대 교수님이 앉아 계셨고 한 분은 해군 출신의 교수님이 앉아 계셨습니다. 해군 출신 교수님은 역시 그냥 군복 입으신 건 아니죠? 네, 그냥 일상복을 입고 계셨습니다. 일반 이제 이 사복 기준으로. 네. 네. 그러면은 그 두 분의 면접관에 좀 물어보는 스타일이 좀 구별이 되나요? 네, 이건 명확하게 차이가 났습니다. 우선 공대 교수님께서는 공대 커리큘럼을 잘 따라갈 수 있겠느냐, 고등학교 시절 왜 과학 과목을 수강하지 않았고 성적에 대한 약점의 부분을 많이 여쭤보셨고요. 해군 교수님께서는 장교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냐, 한국 방위산업의 전망이 어떠하냐. 방위산업 전망. 네. 그래서 우선적으로 봤을 때는 공대 교수님보다는 해군 교수님께서 꼬리 질문을 더 많이 하시고 오히려 그 공대 교수님이 아니 왜 여기는 공학 계열이고 그런데 과학 과목이 없냐? 우리 학생은 그러면은 문과였어요? 네, 인문계 학생이었습니다. 완전 문돌이. 맞습니다. 야, 성공하셨네. 문과에서 완전히 그것도 최첨단 공학으로 갈아타게 하셨으니 야, 이거 뭐 거꾸로 이과 침공이네요, 지금. 네, 맞습니다. 일반 학생들이랑 좀 반대의 상황이 됐어요. 네, 문과생의 이과 침공, 세종대에서 이뤘습니다. 해군에서 해군 출신 교수님, 군 출신 교수님이 말씀하신 이 방위산업의 뭐 현황과 비전, 전망, 요 부분 것은 면접 때 많이 준비하지 않았어요, 저랑? 네, 면접 때 정말 많이 준비를 해서 무리 없이 답변한 기억이 있습니다. 야, 질문 스타일도 좀 다르고 모르는 내용인데 이 해군 출신 교수님이 꼬리 질문했다라는 건 어떤 것들이에요?
제가 답변을 했던 내용이 한국의 방위 산업은 이제 우리의 자주국방보다는 국익을 실현하기 위해 발전해야 된다고 배우게 되었습니다. 라고 답변을 진행을 했는데 교수님께서 그렇게 생각한 견해가 어떻게 되냐 이유를 한번 이야기해봐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해군 무기 체계의 발달이 또 K 방산의 발달이 어떤 자주국방이나 아니면은 뭐 영토 영해수호 차원이 아니라 국가 이익 실현 차원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교수님이 왜 그러면 국익 차원에서의 방위 산업을 키워야 되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을 했어요? 우선 앞서 언급해 주셨던 것처럼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의 사례를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은 이미 기존의 디젤식 잠수함을 통해 영토 수호의 측면 그리고 자주국방의 측면을 이미 달성을 했고 그보다는 핵추진 잠수함을 들여오면서 해외에 수출을 하게 되고 그로 인해 많은 경제적 이익과 안보적 이익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라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결국은 국가 이익 실현이 우선이다. 국익 실현이 우선이다. 사실은 뭐 영토 수호, 영해 수호라든지 아니면은 뭐 다른 요소들도 다 국가 이익에 들어가니까 네, 답변을 아주 좀 잘 하셨네요. 군대가 존재하는 이유 그거 하면서 우리 국익 실현이 최우선이다라고 했던 부분인데 좀 연결이 잘 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좀 거꾸로 돌발 질문이나 압박 질문 이런 부분 건 없었어요? 압박 질문이 공대 교수님께서 하나 하셨는데 그러면은 왜 고교 시절에 과학 과목을 수강하지 않았냐라는 돌발 질문을 갑자기 받았습니다. 그렇죠. 물어볼만 하죠. 뭐 그 정도 인식하고 국가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서 K방산이 중요하다라고 했으면은 고등학교 때부터 공학과적이면 이과 계열 특히 물리나 이런 쪽을 공부를 했어야 되는데 왜 안 하셨습니까? 전콕을 찔렀네요. 네, 맞습니다. 네네. 그럼 좀 당황했겠네요. 네. 가장 당황한 질문이었습니다. 어떻게 대응했어요? 첫 번째로 면접에서 네, 이런 제스처를 취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안 하고? 네네. 이런 제스처를 취하기보다는 잠시만 생각한 후에 답변을 드려도 괜찮을까요? 라고 말씀을 드린 후에 제 생각을 정리하고 한 10초 정도 정리한 후에 답변을 진행했습니다. 타임아웃 찬스를 쓴 거네요. 네. 네네. 그 정도 텀을 두고 생각을 한 후에 장교에게 있어서는 인문학적 역량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대전에서는 전쟁 수행 능력 요소들이 하나로 융합돼서 어느 하나라도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다면 매우 치명적일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 요소들을 모두 작동시키기 위해서는 공학적인 역량이 중요하고 모든 장교들이 그 공학적인 역량을 키워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비록 늦었지만 세종대학교를 통해 그러한 역량을 가다듬고 장교로서 임관을 하고 싶습니다. 라는 포부를 말씀드렸습니다. 네, 일단은 인문학적 리더십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고등학교 때 문과교 과목들을 충분히 이수를 했다. 그러나 전쟁 수행 능력 요소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그와 같은 걸 하기 위해서는 공학적인 지식이 필요하고 특히 뭐 명령체계, 조종, 통제, 통신, 컴퓨터 이런 부분 것이 융합된 공학적인 역량. 그것을 이제 세종대에 와서 공부를 하겠다. 그러니까 자기가 했던 부분 거에 대한 인문학적 명분을 갖고 그리고 부족한 공학적 부분 것은 계획으로 얘기를 하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뭐 워낙 완벽하게 잘하셨네요. 졸업 후에는 결국은 이제 해군 소위로 임관을 해가지고 장교 생활을 하게 되는데 뭐 함정이라든지 아니면 해군 항공 부분 것도 있고 좀 다양한 병과들이 있는데 어떠한 부분 것을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지 또 군 생활 계획은 어떻게 갖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선적으로 저는 함정 근무를 현재는 희망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대 후에는 한국 방위산업 분야에 종사를 하고 싶고 그렇기 위해서는 함정 등과 같은 무기체계를 직접 실습을 하며 실무에서 무엇이 어떻게 필요한지를 좀 정립한 후에 제대한 이후에는 그러한 부분들을 좀 보완하는 연구자로서의 역량을 키워나가고 싶습니다. 함정병과가 가장 주력 병과고 그리고 진급이 가장 잘 되는 쪽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네, 좋아요. 네네. 기대되는 미래의 해군 OCS 장교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자, 벌써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내년도 또 내후년에 역시 해군 장교를 포함해가지고 이러한 군 특성학과를 지원하는 우리 후배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장점은 공학사라는 학위가 나오고 그러면서도 장교에 임관할 수 있고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고 뭐 국가가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다 하는 이제 그러한 장점 거기에다가 또 4년 동안 등록금도 다 대주는 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엄청난 장점들이 많아요. 자, 이러한 후배 수험생들을 위해서 좀 해주고 싶은 말 특히 뭐 비전 같은 것도 좀 많이 심어주고 또 준비하면서 좀 어려움 느낄 때는 어떻게 해라 뭐 이런 부분 것에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 저는 입시를 1년 정도 더 한 학생입니다. 저는 가톨릭대학교라는 학교를 재학을 하며 교직이수를 받기도 했고 그러면서 시간이 물리적으로 부족하기도 했고 약점이 정말 많은 학생이었습니다. 그러한 좀 도전적인 상황 속에서 많이 좌절을 하기도 했고 제 꿈을 달성할 수 있을까라는 의심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상황이 여러분들에게도 닥칠 수도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해군의 꿈을 꾸었고 해군이 아니더라도 다른 군과 관련된 꿈을 꾸셨다면 그 꿈을 생각하며 끝까지 최선을 다하시고 도전하신다면 성취하실 수 있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세종대 군특성학과에 합격한 수험생들과 함께했습니다. 여러분의 앞날에도 좋은 전망과 그리고 또 기대, 거기에 또 여러분의 노력이 결합됐을 때 훌륭한 성과가 이루어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인터뷰에 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